자, 여기 내 메뉴에 보시면 세부 디자인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본인 블로그에 내 메뉴에 세부 디자인 설정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타이틀이라는 걸 제작해서 달아볼 예정인데요. 타이틀은 내 블로그의 간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타이틀을 여기 보시면 영역의 높이가 있죠. 타이틀의 영역의 높이는 50에서부터 600까지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 직접 등록을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여기 직접 등록을 눌러보시면 이 타이틀은 가로는 966픽셀, 세로는 50에서부터 600픽셀까지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에 맞게 오늘은 제작을 해서 타이틀을 달아보고 그러고 이제 간단하게 블로그 내용들을 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할 건데요. 사이즈는 가로는 무조건 966픽셀로 만들 거예요. 세로는 작게 만드실 분은 50에서 크게 만드실 분은 600픽셀까지 제작이 가능한데요. 지금 제가 예시로 깔아놓은 이 블로그의 사이즈, 여기 이제 타이틀의 사이즈가 600픽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00픽셀 정도는 이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내가 디자인을 어느 정도만한 사이즈로 간판을 만들 건지 생각해서 사이즈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일단 제일 큰 사이즈인 966에 600픽셀로 만드는 걸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미리 캔버스를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의 미리 캔버스. 네이버에 미리 캔버스 들어가시고 로그인 하기까지 눌러서 저번에 이제 가입하셨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요거는 이제 로그인해선 로그인을 유지 안함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집에 컴퓨터는 로그인 유지해 놓으면 편하실 거예요. 근데 학원 컴퓨터니까 지금은 로그인 유지 안함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디자인을 만드시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실 것 같아요. 일단 사이즈를 먼저 설정을 할 건데 디자인 만들기에서 사이즈는 직접 입력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로 사이즈가 966, 세로 사이즈는 제가 최대 사이즈인 60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600을 하시든 300을 하시든 400을 하시든 본인이 원하시는 사이즈 크기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제일 큰 사이즈인 966에 600으로 해서 디자인 만들기를 누를게요. 자, 디자인은 사실 어떻게 꾸미시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디자인을 꾸며주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꾸며도 돼요. 템플릿에다가 뭐 전단지라든지 뭐 이렇게 쳐보면 전단에 관한 내용들 뜨잖아요. 나는 만약에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서 생각을 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다면 왕관 쓴 거 말고 왕관 안 쓴 거 중에 만약 이걸 누르면 디자인이 불러와지겠죠. 물론 사이즈는 안 맞을 건데 여기서 이거를 이제 꾸미는 거예요. 요 블럭은 필요가 없다 싶으면은 얘는 뭐 지워버린다든지. 선생님 저 965예요. 아니요, 966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까지 남겨놓고 크기 조절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것도 나는 이렇게 짧게 넣기 싫어, 길게 넣을 거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뭐 상단문이나 이런 거 고쳐서 만드시면 되고,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디자인을 만들 수 있고 내용만 수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템플릿을 이용하셔도 괜찮은 부분일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되돌아가서 잠깐 또 소개를 해보자면, 꼭 전단이라고 칠 거 없이 여기다가 뭐 유기농 이렇게 쳐보면 유기농에 관련된 이런 디자인들이 뜨잖아요. 물론 왕관은 말고 왕관 없는 애 중에 괜찮은 애가 있으면 눌러서 이 디자인을 입혀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고 내용만 살짝 바꾸고 여기 사진도 마음에 드는 사진으로 바꿔주면은 끝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진짜 간단하게 타이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템플릿에 있는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다면 이 디자인을 수정해서 만드시면은 제일 간편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는 생으로 만들겠다 라고 한다면 그 또한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진이 있다면 사진을 업로드해서 가져오겠죠. 기존의 이제 사진 중에서 제가 활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저장한 사진들이 있을 테고요. 이 사진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가져온 다음에 열기. 그러고 이 사진을 클릭하면 사진이 가져와지고 크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늘려서 맞추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조절해서 맞춰주시고, 이런 데다가 뭐 간단하게 뭐 글을 적겠다. 그러면 텍스트로 글을 적으셔도 되죠. 뭐 이런 데다가 디자인이야 여러분들 몫이라 마음에 드시게 디자인을 하시면 되고, 나중에 뭐 계절이 바뀌거나 내가 디자인을 바꾸고 싶을 때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씨 색깔이 파랑인 요건 싫어서 라임 색깔을 가져오고 싶다면 글자 색에서 요 스포이드로 이 라임 색깔을 찍어 오시면은 바로 가져와질 테고,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해서 뭐 이런 라인 디자인들이 있으면 가져올라 했더니 마땅히 없네요. 뭐 그러면 이런 거라도 뭐 가져오죠. 라인 같지 않고 송편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복사를 해서 붙여놓은 다음에 이를 끌어서 회전을 해 놓는다든지, 디자인은 내 맘대로 수정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꾸며 두시면 되겠죠. 이런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어쨌든 바꿔야 되긴 하니까 저장 하나 해놓고 그 다음 거부터 볼게요. 웹용의 PNG로 고해상도 다운로드. 다운을 일단 우리 저번에 폴더 만든 거 있죠? 저는 엘리블로그라고 해서 만들었었으니까 여기다가 타이틀, 여기도 타이틀. 자, 세 번째 디자인 또 만들어 볼게요. 파일에 전세 디자인 만들기에서 새로 디자인을 966개 600으로 만들 건데요. 이번에는 기존에 제가 했었던 디자인 형식을 설명드려 보죠. 요소에서 프레임을 활용한 형식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사각형을 끌어서 디자인을 맞춰주고, 이거를 복사를 해서 사이즈를 맞춰주고 또 복사를 해서, 이게 보면은 마우스로 움직일 때 딱딱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맞았거든요. 그럼 방향키로 이렇게 그 해당 프레임을 선택하고 방향키를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놓고 여기다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채워 주시면 되는 거죠.
사진을 업로드를 해서 가져온 사진을 끌어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사진이 들어가니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저번에 만든 로고가 있다면 해당 로고를 업로드해서 가져오시면 그 로고도 가져올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돼지 모양이 로고라고 한다면 이거를 끌어다가 원하는 크기로 맞춰서 여기로 가져가니까 이 안에 들어가죠. 그럴 때 이제 방향키로 움직여요. 로고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서 놓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소에서 선을 이용해서 꾸미는 것도 괜찮았죠? 이런 새싹 모양 선을 골라서 요런 데다가 텍스트를 적어서 꾸며주시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글씨체는 만약에 골라놓은 글씨체들이 있다면 즐겨찾기에서 고르면 돼서 시간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색깔은 글자 색깔에서 고를 수 있지만 색깔이 마땅하게 없으면 스포이드로 사진 색깔을 가져올 수가 있었고요. 자, 뭐 이런 데다가 텍스트를 조그만하게 더 적어서 꾸미는 게 가능하죠. 뭐 대략 이렇게 꾸며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저장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은 진짜 여러분들이 어떻게 디자인하는지에 따라서 모양을 만드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 간단하게 디자인을 하셔서 올리는 거를 들어갈 건데요. 11시 1분이니까 한 10분 정도의 디자인을 해보고, 그럼 11시 한 10분쯤에 디자인이 된 거, 아까 제가 저장해 놓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장이 돼 있는 타이틀 모양이 있으실 거니까 그거를 올리는 걸 하고 조금 쉬었다가 블로그 내용 계속 들어갈게요. 자, 만들어진 이제 미리 캔버스의 타이틀을 블로그에 올리기 위해서 블로그를 잠시 열게요. 다시 아까 경로 갈 건데 내 메뉴에 세부 디자인 설정입니다. 여기서 타이틀을 영역 높이 우리 600으로 했으면 600으로 맞춰주세요. 여러분들이 하신 높이로 맞춰주시고 직접 등록을 누르세요. 그리고 파일 등록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저장하셨던 타이틀을 선택하고 열으면 해당 타이틀로 바뀌어졌죠? 여기 혹시 제목이 이렇게 배기 싫게 표시되는 분은 이 블로그 제목 표시를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하면 이렇게 바뀐 대로 적용이 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 바꿔보고 나머지도 조금 이 디자인에 맞춰서 세팅을 조금 바꿔볼게요. 자, 세부 디자인 설정을 조금만 설명 더 드리고 쉬는 시간 가질 거예요. 세부 디자인 설정 설명해 볼게요. 내 메뉴의 세부 디자인 설정입니다. 자, 일단 여기 까만색 줄이 있는 스킨들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 줄이 좀 거슬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스킨 배경의 컬러를 흰색을 줘보세요. 그럼 이 줄이 사라졌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글씨가 이웃 블로그 내 메뉴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이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이거는 네이버 메뉴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내가 선택을 하면 해당 디자인, 해당 모양으로 바뀌어지고요. 밑에서 폰트의 내용 색깔을 바꾸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럼 내용 색깔을 나는 이번엔 라임 색깔을 넣겠다. 네, 이렇게 라임 색깔로 바꿔서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블로그 메뉴는 이 밑에 있는 프롤로그 블로그, 이 내용이 이제 블로그 메뉴인데요.
블로그 메뉴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깔끔하게 나는 이렇게 선이 있는 형식으로 하겠다. 예, 이런 것도 가능하시고요. 마음에 드는 형식을 고르시면 돼요. 자, 폰트 색깔은 기본색이 흰색이면 안 보이죠? 그럼 이 기본색을 내가 다른 색깔로 설정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고요. 여기 있는 이게 이제 강조색인데 강조 색깔도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전체 박스는 추천은 안 하는데 가장자리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는 쓰지 않겠습니다. 자, 구성 박스는 카테고리 박스예요. 그래서 이 밑에 카테고리의 모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를 고르는 박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목색과 내용색이 있는데 제목색이 카테고리의 제목 색깔이에요. 그리고 내용색이라는 건 이 카테고리들의 내용색을 말합니다. 그래서 글자색이나 내용색을 마음에 드는 형식으로 설정하시면 되세요. 자, 그룹 박스는 이거 자체를 그룹으로 묶어서 박스를 치는 건데요. 그룹 박스는 만약에 색깔을 넣어보면 이런 식으로 그룹에 박스가 쳐져요. 추천은 안 해서 그런 기능이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글 댓글 스타일에서는 여기 있는 글의 제목이나 댓글의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특별히 지금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거냐면 블로그에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제목 부분의 색깔을 바꿀 수 없느냐? 못 바꿉니다. 하지만 스타일에서 내가 원하는 글 제목 색깔을 설정해 놓는다면 그 색깔로 나오기는 해요. 모든 포스팅들이. 그래서 글 제목 색이에요. 그야말로. 그죠? 그리고 내용색은 이 내용 안의 색깔인데 내가 좀 더 진한 색깔을 쓰겠다. 그럼 진한 색깔을 고르시면은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글과 댓글의 스타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형식으로 적을 건지에 대한 것도 고를 수가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 스타일은 여기 이제 댓글이 달려지는 스타일인데 저는 프로필이 달려지게끔 되어 있는데 퍼스널콘이나 심플한 형식으로 댓글 스타일을 다는 것도 가능은 해요. 보통은 프로필로 그렇게 해놓는 경우가 많고요. 자, 요건 이제 프로필 영역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디자인을 어떻게 디자인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마음에 드는 프로필 형식을 고르시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저는 그냥 흰색으로 깔끔한 게 사실 더 좋아서 이렇게. 자, RSS 블로그 로고는 사실 거의 신경 쓸 건 없어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블로그를 막 쓴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퍼가면 내 블로그의 새 글을 그 RSS 피들리라는 데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별 크게 역할은 안 하므로 RSS가 된다 정도로 이렇게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위젯. 위젯이라는 거는 얼마 전에 우리가 위젯을 설정을 하셨잖아요. 뭐 날씨나 달력 등의 위젯을 꺼내 오셨다면은 그 모양을 이렇게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에 대해서 모양을 수정하거나 지금 바로 보이는 게 달력이니까 달력을 수정해 보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는 거 보이죠? 다양한 모양들이 많아서 디자인을 내가 원하는 모양을 고르시면 돼요. 하고 다 설정을 하셨다면 적용까지 하시면 현재 디자인을 적용하시겠습니까 하는데요. 적용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어서 나온 게 이제 보이죠? 자, 여기까지 세팅해 보시고요. 자, 일단 타이틀이랑 대략적인 단장을 끝냈기 때문에 이제 블로그 글을 쓰는 걸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걸 포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포스트라는 거는 블로그에 올린 글이라면 포스팅이라는 거는 이제 블로그에 글과 사진을
이용해서 글쓰기라는 과정을 포스팅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나갈 거라 진짜 안 어려워요. 자, 블로그의 글쓰기. 자, 첫 번째 블로그 글을 쓸 땐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문장은 간결하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죠. 주어 플러스 서술어 형식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문단은 3-4줄 정도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마다 적절한 사진이나 그림을 넣어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글, 사진, 글, 사진 또는 사진, 글, 사진, 글의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글쓰기 사이에 인용구인, 따옴표나 버티컬 라인, 말풍선,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내용을 강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맞춤법에 맞춰서 글을 작성하고 오타가 있다면 오타를 찾아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블로그를 처음 글을 쓰실 때는 아마 포스트 중간 부분에 바로 글쓰기 버튼이 떠 있을 텐데요. 처음 글을 쓰시는 게 아니신 분들은 제일 위쪽에 보시면 내 메뉴에 글쓰기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프로필 창은 또 아래에 있는 경우는 아래에서 선택해서 여기서 글쓰기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메뉴에 글쓰기로 갈게요. 자, 위에 상단 메뉴 중에 여기 내 메뉴, 여기서 글쓰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글을 쓰실 수 있는 에디터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여기 제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클릭하시면 제목을 적을 수 있게 커서가 생겨요. 여기다가 책에서는 라운스 라이프 블로그 시작인데 우리가 라운스 라이프는 아니니까 우리 블로그 이름 적고 블로그 시작 적을게요.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클릭해서 내용을 이제 적으시는 거예요. 책에서 적힌 내용 그대로 저는 입력을 할게요. 다른 글로 적고자 하시는 분은 다른 내용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일단 저는 보시기 편하게 그냥 블로그 글 내용 그대로 쓰는 것일 뿐이니까요. 다른 내용을 적으셔도 전혀 상관없으세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간단하게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하실 때는 요거 외에도 더 이제 사진도 넣고 꾸미는 요소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은 진짜 간단하게 글과 그리고 제목만 적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다 작성하시면 발행을 해볼게요. 내가 블로그를 다 적었다 라고 가정한다면 오른쪽 상단에 녹색 버튼으로 발행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카테고리를 어디에 저장할 거야 또는 주제는 어떤 거야 공개 설정 어떻게 줄래 이런 내용들이 떠요. 그래서 카테고리는 여기서는 저번에 만들었던 일상을 누려요 라는 카테고리에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공개는 전체 공개로 하고 발행에서는 댓글 허용과 공감 허용 모두 다 체크가 돼 있도록 해두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풀려 있을 건데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요거 설정 값은 기본 값으로 유지를 해 놓을게요. 자, 태그는 지금 딱히 안 달 거라서 그냥 두고요. 발행 시간은 현재 발행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발행을 눌러주시면 블로그가 발행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블로그 발행을 했는데 이 위에 글씨 색깔이 파란색으로 된 거 보이죠? 요게 아까 제가 내 메뉴에 세부 디자인 설정해서 파란색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여쭤본 분이 있으셨거든요. 여기 색깔을 넣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색깔을 여기서 원래 못 넣고 기본적으로는 블로그의 세부 디자인에서 내가 뭐 파란 색깔로 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는 거다. 요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색깔을 일부러 바꿔봤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의 포스팅을 첫 번째 포스팅을 한번 해보았고요. 이번엔 51페이지에 있는 스마트 에디터 3.0 버전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요. 지금 작성한 이 블로그 시작이라는 요 포스팅을 내가 수정을 하겠다
라고 하신다면 요 옆에 보시면 URL 복사, 그 옆에 통계, 그 옆에 점점점 보이세요? 요 점점점을 눌러 보시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메뉴가 수정하기가 나와요. 내가 글을 더 적고 싶다든지 뭔가 오타가 났다든지 수정을 해야 될 때는 수정하기를 들어가셔도 돼요. 자, 요건 이제 수정하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에디터 창 그대로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뒤에다가 엔터 쳐서 이 밑에 커서 놓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첫 번째 있는 게 사진이에요. 여기 첫 번째 그림 모양으로 사진 적혀 있죠? 요게 사진입니다. 51페이지 1번이에요. 그죠? 얘는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불러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상에 대해 리뷰를 올린다라고 했으니까 엘리에 어떤 사진을 갖다 넣거나 다른 이 포스팅과 관련된 사진을 가져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사진을 누르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사진을 눌러서 넣어보고자 하시는 사진을 선택해 보세요. 우리 저번에 사진 많이 받아 놓으셨었잖아요. 자, 선택하시고 예를 들어서 열기를 누르시면 이 사진이 이렇게 아까 커서 있던 위치에 들어가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랑은 다른 사진들이실 건데 사진 하나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사진을 넣을 때 여러 장의 사진을 넣겠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사진에서 여러 장을 고르시면 돼요.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 열기 하면은 사진 첨부 방식이 뜨고 개별로 올릴 거면 개별 사진, 옆으로 올리는 콜라주 형식으로 할 거면 콜라주 또는 슬라이드 형식 이렇게 레이아웃들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만약 개별 사진은 그냥 위아래로 사진이 들어가는 거고요. 콜라주는 두 개의 사진이 같이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치가 돼서 나오는 거고 슬라이드는 옆으로 넘겨서 보는 사진의 레이아웃 형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도 설명을 한번 할 거니까 간단하게 제가 콜라주로 한번 만들어서 올려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사진이 두 장이 붙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사진을 불러올 때 여러 장을 선택해서 불러올 수도 있더라 정도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엔 SNS 사진으로 넘어가서 설명할게요. 자, SNS 사진은 네이버 마이박스를 쓰시는 분들은 SNS 사진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이버 마이박스라는 건 뭐냐면 네이버에서 관리하는 어떤 저장 공간 같은 건데요. 만약에 내 핸드폰에 찍은 거를 네이버 마이박스에 자동으로 전송되게 해놨다면 여기를 눌러서 마이박스에서 사진을 가져다가 넣을 수가 있겠죠. 저는 지금 요거가 D8 아이디로 가입이 돼 있어서 이 아이디로 이전을 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저는 지금은 그대로 둘 건데요. 만약에 내가 아이디 하나가 있고 그 아이디에 마이박스를 연결해 놓은 상태라면 마이박스를 통해서도 사진을 첨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사진들을 가져오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인증을 거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해서 이 메뉴는 사실적으로는 별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동영상이에요. 자, 이 동영상은 동영상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동영상 추가라고 있죠. 동영상 파일은 최대 10개. 그리고 파일의 용량은 8GB, 즉 420분까지 업로드가 가능해요. 그리고 비공개 동영상의 경우는 이 블로그 전체 용량은 15기가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영상을 큰 것도 넣을 수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420분 넘게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 별로 없을 거거든요. 420분이면 어때요? 거의 뭐 영화 한 편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영상도 올라가더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따가는 나중에 이제 동영상도 여기서 올려볼 건데요. 편집 기능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동영상이 있는 거를 가져다가 올릴 수 있는 게 동영상 추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스티커. 스티커는 스티커를 삽입해서 글을 생동감 있게 표현할 때 씁니다.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스티커가 나오는데요. 요건 제가 챌린지 하면서 받은 스티커고, 여기 아마 기본 스티커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 스티커에서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가게 되고, 얘를 선택해서 정렬을 눌러서 이렇게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 정렬 방식을 바꿀 수가 있고, 여기서 필요 없을 때는 쓰레기통을 눌러서 삭제도 가능합니다. 요게 스티커라고 해요. 그래서 스티커를 안 넣고 글과 사진으로만 구성을 하면요, 일단 좀 단조로운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스티커를 중간중간에 활용해 주신다면 조금 더 글을 읽을 때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부분이 스티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티커 같은 경우는 사이즈 조절 안 돼요. 스티커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스티커 외에 내가 스티커를 사고 싶다면 오지큐 마켓을 이용해서 스티커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내가 만약에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프로크리에이터로 실제 오지큐 마켓에다가 내 이모티콘, 그러니까는 내 어떤 그 스티커 같은 걸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실제 이런 스티커들을 마음에 드는 스티커가 있다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쓰셔도 되는데 유료예요. 유료인데 얼마 정도 드냐면 1,500원. 그래서 1,500원 들이면 평생 쓰는 스티커인지라 마음에 드는 스티커는 한두 개 정도 사서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디자인 실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오지큐 마켓에다가 내가 그런 스티커 모양들을 디자인을 해서 올리고 혹시 판매됐을 때에 대한 수익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게 가능한 게 스티커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인용구 볼게요. 인용구는 강조하거나 항목을 구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용구를 눌러서 보시면 따옴표나 버티컬 라인, 말풍선 등의 여러 가지 인용구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따옴표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따옴표 인용구가 들어갑니다. 뭐 이런 데다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글을 적어 놓으면요, 아무래도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인용구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글과 사진의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역할로 쓰는데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따옴표 디자인도 있지만 이렇게 소제목과 같은 디자인, 말풍선 디자인, 그리고 인용구 네 번째로 이렇게 소제목 디자인, 그리고 포스트잇 디자인 등의 다양한 디자인이 있어서 마음에 드는 인용구를 설정하셔서 쓰실 수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질문 중에 저번에 이제 질문 중에 있다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색깔을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블록 지정해서 여기 글자 색깔을 바꿔주시면 이런 식으로 블록 지정한 부분에만 글자 색깔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구분선입니다. 구분선은 각 요소 사이에 구분선을 추가해서 분류하는 건데요. 우리가 글을 좀 많이 적을 때 글과 글을 좀 구분하고 싶다면 구분선을 그어서 구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구분선을 그어 놓게 된다면 일단은 본론 내용에서도 좀 깔끔하게 보여질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구분선의 영역도 되게 모양들이 다양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장소 볼게요. 이 장소는 지도에서 장소를 검색해서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장소명을 입력하세요. 이 부분을 누르고 여기다가 제가 한일 컴퓨터라고 적으면 한일 컴퓨터, 크리닝도 있고 자수도 있고 많았네요. 한일 컴퓨터 학원 칠게요. 자, 이렇게 쳐보면 저희 학원이 딱 뜨죠. 그럼 요거를 추가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얘가 화면이 좀 커서 지금 안 보이는데 이 밑에 보면 확인 버튼이 있거든요. 지금 제 화면이 너무 커서 이 확인 버튼 보이죠?
여기서 이 장소가 맞으면 추가하고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지도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상의 어떤 매장이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지도를 넣어주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 PC에서는 이렇게 지도가 어디 있는지 본다면 모바일에서는 이게 만약에 상점이다 라고 한다면 연락처로 연락을 바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으로 이 위치를 찾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찾기도 되게 편하고요. 일단은 이걸 했을 때 좋은 점은 지도 검색을 했을 때도 나온다라는 게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누군가가 지도에서 우리 업체를 찾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방문자 리뷰에 블로그 리뷰까지 보일 텐데요. 이 블로그 리뷰를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이분은 이제 진짜 리뷰를 남기신 분인데 어쨌든 이렇게 눌러보면은 지도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여기는 여기 넣어놨죠. 그쵸? 그래서 보통 이렇게 블로그 리뷰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간단하게 지도를 넣어놨다면 그 지도를 넣어놓은 것들이 여기 있어요. 엘리에 요거는 이제 제가 아마 4월 8일날 설명하면서 넣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이런 데를 들어가 본다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지도 넣어놓은 거 보이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 뜨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업체에서 특히나 이제 업체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런 리뷰들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많이 보시려고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도가 들어가 있으면 이런 지도 검색에 뜨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 리뷰, 지도 검색 이런 게 가능하실 테고, 그 다음에 링크네요. 링크는 인터넷 동영상 주소를 삽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를 누르면 여기다 URL을 입력해서 확인을 하면은 그 동영상이 프로필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게 바로 링크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URL을 적어서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동영상을 여기다 적어서 올리게 된다면 그 링크로 이렇게 동영상이 들어가게 되는 걸 링크라고 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요. 유튜브에다가 제가 설명한 어떤 영상이 있어요. 만약에 이때 모바일 블로그 작성하기라든지 포스팅 글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올린 내용이 있는데 요거를 제가 링크를 복사해 갈게요. 또는 내 거 아니더라도 블로그에 유튜브에 어떤 그런 동영상이 좀 쓸만해서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여기 링크에다가 보세요. 링크를 딱 누르면 유튜브에서 아까 복사한 그 주소가 이렇게 입력이 되고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들어가요. 확인 누르면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띄워주시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게 바로 링크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뒤에 책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실습할 거라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넣어 보았고요. 어차피 뒤에 나와요, 이거는. 자, 그 다음 9번 파일. 파일은 보통 이제 문서 파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올려줄 때 활용할 수가 있어요. 파일 자체가 용량이 크지는 않고요. 파일당 10MB까지 첨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작은 문서 같은 것들, 그러니까 서식 문서 같은 것들을 블로그에 띄워서 공유를 하고자 할 때 활용하시기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일정입니다. 일정에서는요. 내가 제목하고 시작일, 공지, 그리고 장소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들면 일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을 내가 집어넣어서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소스코드 같은 경우는 소스코드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입력한다고 실행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본인의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프로그래밍 소스를 복사해서 넣게 되면 되게 알아보기가 조금 좀 색깔이 이쁘게 나눠져 있거나 하지 않아서 알아보기 힘든데 이 소스 코드를 누르면 이게 예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적을 뿐이니까. 어차피 실행 안 돼요, 적어도. 자, 대략적으로 제가 어떤 코딩을 적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걸 그냥 예쁘게 보이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얘가 이렇게 적었다고 해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별 쓸모는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프로그래머고 내 어떤 프로그래머가 나의 어떤 코딩 같은 것들을 좀 학습을 해놓은 학습장의 역할이라면 그때는 필요하겠죠? 어차피 실행은 되진 않겠지만 일단 이쁘게 보이니까요. 표는 표를 만드는 건데요. 여기 플러스 누르면 표 칸이 추가가 되고 만약에 병합할 칸이 있다면 범위를 잡아서 병합을 하면 병합이 됩니다. 그리고 색깔을 칠할 부분도 범위를 잡으셔서 색상을 내가 원하는 색깔로 칠해주면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표를 만들어서 뭔가를 작성을 하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뭐 부동산의 어떤 매물 정보 같은 경우는 아마 어떤 표로 보통 정리되어 있는 그런 칸을 좀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표를 다 만들기는 좀 불편하니까 나중에 근사하게 표를 만들어서 템플릿으로 저장해 놓으면은 표를 그 템플릿에 저장된 내용에서 내용만 고쳐서 만들면 되니까 편하게 쓰시겠죠? 자, 표는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수식. 수식은 거의 수학 선생님만 쓰지 않을까요? 물론 블로그에다가 본인의 어떤 블로그에다가 수식을 입력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유용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안 쓸 것 같아요. 그냥 수식을 입력하는 거지 이게 계산이 되거나 하는 건 또 아니라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메뉴들은 다 말씀드렸고요. 요 밑에 지금 보면 모먼트 글감 라이브러리 템플릿 있어요. 일단 요거 소개하고 이 밑에 있는 서식 도구 상자 또 얘기할게요. 자, 내 모먼트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라는 기능을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아마 모먼트도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의 스토리를 따라잡기 형식으로 만든 건데 네이버에선 약간은 실패작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됐으니까요. 일단 어떤 거냐면 PC에서는 말고 모바일에서 내 팔로우들에게 그러니까 내 그 블로그 이웃들에게 그 블로그 탭 상단에 뜨게끔 해주는 게 바로 요 모먼트거든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내 모먼트가 나오고 제가 이전에 만들어놨던 모먼트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 정도인데요. 별로 쓸모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자, 글감. 자, 글감은 10번에 나와 있듯이 사진이나 책, 영화, TV 등의 관련 자료를 검색해서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누르면 여기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라고 뜨죠. 여기다가 아까 라임 이렇게 쳐보면 라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선택을 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은 마찬가지로 오지큐 마켓에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또는 사진을 만들어서 올려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요한 사진이 있다면 사가지고 써도 그렇게 가격대가 비싸진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어쨌든 사진을 이렇게 선택하면은 그 사진이 출처와 함께 이렇게 가져다 넣어지는 게 바로 사진이에요. 책은 책에 대한 리뷰를 쓰실 때 책의 소개를 가져오시는 역할로 보시면 되겠고 영화도 영화를 보실 때 TV 같은 경우는 TV에 있는 어떤 TV 프로그램을 설명하고자 할 때 그때 공연 전시도 공연 전시에 대한 거고 음악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쇼핑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을 검색을 했다면 그 상품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해당 상품을 눌러서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상품을 사러 넘어갈 수 있게 연결을 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쇼핑이라는 걸로 내가 만약 블로그에다가 어떤 게시글을 적고 쇼핑이라는 걸로 만약에 연결해서 내 그 쇼핑몰에 와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신다면
아마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시기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뉴스는 뭐 뉴스니까 넘어갈게요. 자, 글감 설명 드렸고요. 라이브러리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는 그냥 내가 여기다 사진들을 가져다 넣었잖아요. 그런 사진들이 라이브러리에 보이는 거고, 여기 파랗게 대표라고 되어 있는 건 제가 사진을 제일 처음에 넣은 게 대표로 현재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대표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뭔가를 검색했을 때요. 뭔가를 이렇게 검색했을 때 뷰에 보시면 여기 앞에 이렇게 뜬 사진들 보이죠? 이게 대표 사진인 거예요. 앞에 바로 이렇게 뜨는 거. 그런데 처음 올린 사진이 기본적으로는 대표 사진이 돼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 사진 말고 이 사진이 떴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이 사진을 클릭하시면 대표가 바뀌어요. 또는 여기 그림에서도 내가 이 사진을 대표 사진으로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기 대표라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대표 사진이 바뀝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선택해서 바꿀 수도 있고 그냥 직접 그림 위에서 대표를 눌러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템플릿. 템플릿은 지금은 누르지 않으셨으면 하는데 일단 설명을 드려보자면 네이버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네이버 블로그 서식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템플릿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눌러서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적고 저장하는 형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이런 내용들을 적어 놓고 만약에 다른 템플릿을 누르게 되면 템플릿으로 덮어 씌워져서 원래 있던 내용이 사라져 버리죠. 그쵸?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템플릿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 같은 매물 정보는 매번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 템플릿에다가 현재 글을 추가해서 추가해 놓으실 수도 있으세요. 자, 템플릿까지 소개를 했고요. 거의 다 설명은 했는데 이 내용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발행을 다시 해볼게요. 자, 요거는 정렬 방식이에요. 제가 이렇게 글씨 부분을 찍으면 글씨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어졌죠. 얘가 글씨 폰트 나눔 스퀘어로 현재 되어 있는데 다른 채로 하고 싶으면 다른 채를 고르시면 됩니다. 얘는 크기, 글자 크기는 기본값을 제가 19로 했지만 24로 크게 하고 싶다면 24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건강만 진하게 하고 싶다면 선택하셔서 B 누르면 진하게, 다시 누르면 진하게가 풀리고요. I는 이탈릭 기울임, U는 언더라인 밑줄이에요. 그 다음 T는 취소선, 옆에 T에 점 달려 있는 거 요거는 글자 색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T가 네모칸 안에 있는 거 요거는 배경 색깔이에요. 이런 식으로 글자색이나 배경색을 깔아서 넣는 것도 가능하세요. 이건 정렬할 때 왼쪽 정렬이냐 가운데 정렬이냐고, 요거는 줄칸을 몇 초로 줄 거냐, 기본은 지금 180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목록,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글자에 대한 목록을 달고 싶을 때, 요거는 글자 첫 글자 장식, 그러면 문단의 첫 글자가 앞으로 나와서 크게 적혀지는 게 첫 글자 장식. 그 다음 위첨자랑 아래첨자가 있는데 첨자 문자는 정각 문자의 4분의 1만한 글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블록 지정하고 첨자 문자를 누르면 글씨가 이렇게 4분의 1만하게 작아지죠? 요거는 특수 문자인데 간단하게는 우리가 미음 한번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면 특수 문자가 나오죠. 그래서 거의 이런 데서 고르면 되지 특수 문자까지 설정을 할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링크인데요. 내가 만약 이 부분에다 링크를 걸고 싶다면 글씨를 선택하시고 링크를 URL을 적어서 넣게 되면 여기를 누르면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링크가 걸리는 거죠. 설명은 거의 다 했고, 맞춤법. 맞춤법은 맞춤법을 보는 거예요. 일상 리뷰를 일상 띄고 리뷰로 하래요. 만약 바꿀 거면 수정을 누르면 바뀌는 거고, 여기는 안 바꾸고 싶으면 제외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블로그 에디터에 대해서 한 번씩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사진을 수정하고 싶다.
그렇다면 사진을 찍으면 사진에 대한 메뉴로 여기 메뉴가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진을 내가 가운데 정렬하겠다라든지 이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바꾸겠다라든지 편집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사진을 더블 클릭하거나 편집을 누르면 스마트 에디터의 편집 창으로 넘어가지는데요. 여기서 이 사진의 크기나 필터, 보정 등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좀 밝게 하고 싶다든지 채도를 조절해서 좀 더 또렷하게 하고 싶다든지 이런 값들을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면은 색감이라든지 이런 값들을 보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서명 같은 경우는 이미지 서명이나 텍스트 서명 등을 이용해서 글자에다가 워터마크를 찍어 놓는 것, 그런 걸 서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자이크는 모자이크 효과예요. 만약 이렇게 잡으면 이 부분이 흐려지거나 아니면 사각형의 모자이크 형태로 나타난다 라는 건데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저장하진 않을 거라 확인 눌러서 편집 취소하고 나갈게요. 자, 사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볼 거라서 일단 이 정도 설명하고 발행 메뉴로 가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는 53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발행을 누르면 카테고리가 나와요. 이거는 내 블로그의 메뉴였고 저번 시간에 카테고리를 만드셨을 거예요. 해당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주제는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을 했을 때 블로그 홈에서 주제별로 검색이 돼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공개 설정은 내 게시글의 공개 범위인데 전체 공개하겠다로 했죠. 그 다음 태그 편집은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분류 방식이 태그 편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블로그랑 연관된 해시태그들을 이 태그 편집란에다 최대 30개까지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내용들에서 앞으로 띄워달라는 거구나. 일단 네이버에서 파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발행 시간이 지금은 현재밖에 안 남아 있을 건데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발행할 때는 예약이라는 게 하나 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발행을 하고 나서 수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약이라는 버튼은 사라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발행 시간은 바로 발행할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시분을 설정을 해서 그 날짜 시분으로 발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어찌됐건 발행까지 한 번씩 쭉 소개를 드렸고요. 발행 한번 눌러서 수정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적은 글이 수정된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내용 어렵지 않으셨죠? 자, 일단 질문 좀 받고요. 질문 없으시면 54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활용하여 글쓰기 넘어갈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게시글을 다시 한번 써볼까 하는데요. 다시 위쪽에 내 메뉴에 글쓰기로 가주세요. 내 메뉴에 글쓰기. 그러고 제목 부분에는 이번엔 대추의 효능에 대해 알아봅시다. 적어볼게요. 알아봅니다네.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내용 부분에 클릭하셔서 내용에다가 적을게요. 대추의 효능은 대추를 보고도 안 먹으면 늙는다 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익히 알려져 있다. 자, 사진을 넣기 위해서 55페이지 3번 보세요. 글쓰기 도구 중에 사진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로드할 사진 선택이라고 뜰 텐데요. 저번에 우리 받아왔었던 게 블로그 받으셨던 게 있죠. 예제 파일 쓱 하고 싹 배우는 블로그 또는 쓱싹 블로그 아마 이렇게 저장하셨을 거고, 여기서 업로드할 사진을 건강 1번을 선택해서 열기 해주시면 사진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사진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사진 밑에 클릭하시면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여기다가 또 내용 적겠습니다.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만약 줄이고 싶으신 분은 클릭하시면 여기 점이 보여요. 이 점을 끌어서 크기 조절하셔도 돼요. 그리고 한쪽으로 아마 쏠려 보일 텐데 선택하셔서 가운데 정렬하시면 이렇게 가운데로도 배치 가능하세요. 자, 밑에다가 계속 글 적을게요. 자, 다시 한번 사진을 또 넣어볼 거거든요. 도움이 된다 밑에 엔터 한번 쳐서 내려놓고 커서 내려놓고 사진 누를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 넣을 사진은 건강 3번으로 넣어볼게요. 선택하고 열기 하시면 이 밑에 이렇게 사진이 또 들어가지겠죠? 자, 이렇게 올려보셨고 이제 발행을 해볼 거예요. 발행을 할 때는 오른쪽 상단에 발행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발행할 카테고리는 이번엔 건강을 지켜요에 발행을 해볼게요. 댓글 공감 허용 체크되어 있는지 보시고 태그 편집에다가 이번엔 건강 스페이스바 또는 엔터 그리고 대추 이렇게 적어볼게요. 건강하고 엔터 대추하고 엔터 이런 식으로 태그를 쉽게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넣으셨다면 발행까지 눌러볼까요? 발행. 자, 그러면 발행이 돼서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진 않으셨죠? 이번엔 57페이지의 글을 또 만들어 볼 건데요. 내 블로그에서 또 글쓰기 가볼게요. 그럼 제일 위에 오른쪽 상단에 내 메뉴에 글쓰기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제목을 클릭하셔서 제목을 적겠습니다. 제주 금오름에 가다 라고 적어주실래요? 제주 금오름에 가다. 자, 적으셨다면 이번에는 여기 내용 부분을 클릭할게요. 그러면 본문의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아까 위쪽에 사진을 눌러도 되지만 플러스를 눌러서 사진을 고르셔도 돼요. 그래서 업로드할 사진, 이번엔 여행 2번을 선택했네요. 선택하고 열기 해주시면 여행 2번이 들어가질 거예요. 지금 아직 업로드 중이라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업로드 되거든. 네, 됐네요. 이 밑에다 이제 내용 적을게요.
자, 58번에 4번인데요. 다시 한번 메뉴에서 사진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업로드할 사진 여행 6번을 골라볼게요. 여기. 그럼 사진이 들어가지겠죠? 자, 근데 이 사진이 너무 크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사진을 클릭합니다. 59페이지 5번인데요. 삽입된 사진을 클릭해보면 이 끝에 이렇게 조절점이 보여요. 여기 조절점에 마우스를 가져다 두시면 이렇게 두 방향 화살표 모양이 뜨죠.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주시면 이렇게 그림의 크기를 줄이거나 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림이 지금 가운데로 안 가 있는데 정렬 방식을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시면 그림이 가운데로 잘 가죠. 자, 가운데로 잘 보내보셨다면 60페이지 6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 밑에다 이제 또 사진을 내용을 한번 또 적어볼까 하는데요. 비가 많이 오면 분하고 였던 곳이 지금은 메말라 흔적만 남아 있다. 그래서 오름을 다시 오르면 제주 평야의 전경이 펼쳐진다. 대략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다 적으셨다면 이번에 다시 사진을 넣어볼게요. 자, 60페이지 6번에 메뉴에 보시면 여기 플러스 사진을 눌러서 사진을 넣을 수가 있었죠. 이번에 업로드할 사진 2장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행 5번하고 6번은 그냥 넣을게요. 이렇게 2장을 선택을 하시고 그러고 열기를 해보면 이렇게 2장을 어떻게 첨부할 거냐 이렇게 뜰 거예요. 사진 첨부 방식의 콜라주를 누르게 된다면 2장이 이렇게 옆으로 펼쳐져서 들어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는데 지금 문서를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트여서 나와요. 사진이. 그쵸? 그래서 이 지금 넣었던 사진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밑에 표시가 뜰 텐데요. 여기서 요거는 문서 너비에 맞춰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포스팅 너비에 맞춰지는 거고 그 옆에 거는 옆으로 트여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어떻게 맞추든 상관은 없지만 일단 책에서는 이렇게 너비를 맞춰서 올려봤네요. 문서 너비. 발행은 오른쪽 위에 발행을 누르시면 되세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카테고리를 선택해야죠. 이번 예제는 여행을 떠나요 라는 카테고리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는 여행을 떠나요를 고르시고 발행 설정에 공감 허용 체크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태그 편집에다가
제주 엔터, 금오름 엔터, 여행 엔터, 제주도 여행 엔터. 이렇게 태그들을 적어주신 후에 발행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 이렇게 발행이 되었어요. 자, 블로그 포스팅하는 방법들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보고 있는데 어렵진 않으시죠? 자, 블로그의 대부분은 글과 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최근에는 직접 촬영했던 동영상이나 유튜브의 영상 링크를 첨부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영상을 삽입해서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글을 다시 쓸 거니까 위쪽에 내 메뉴에 글쓰기를 가주세요. 그리고 이 제목 부분에다가 겨울바다에 취하다 라고 적을게요. 제목을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 부분에 보시면 제목 영역의 오른쪽 상단 부분에 이렇게 그림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확인되세요? 이게 내 컴퓨터에서 배경사진 첨부라는 아이콘이에요.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올릴 사진을 선택을 하고 열기를 합니다. 여행 17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 열기 하시면 이렇게 그림 부분에 예쁘게 그림이 깔려져서 제목 부분에 예쁘게 그림이 깔려져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의 위치를 이동하실 때는 위치 이동을 해서 이렇게 위치를 조정해서 맞출 수가 있고요. 마음에 들게 위치가 조정이 됐다면 확인까지 눌러주시면 설정이 되죠.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여기 밑에다가 글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그리고 64페이지 4번이에요. 글쓰기 도구 중에 스티커를 골라서 삽입할 스티커를 골라봅니다. 예제에서는 여기서 얘라는 스티커를 붙였는데요. 그거는 맘대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티커가 되게 많아서 예제선 요거 붙였죠? 근데 똑같은 거 안 붙이셔도 되니까. 자, 삽입된 스티커를 클릭해 보았을 땐 여기 위쪽에 정렬 방식이 있어요. 누르면 가운데, 또 누르면 오른쪽, 또 누르면 왼쪽 이렇게 이동이 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제 동영상을 한번 넣어볼게요. 65페이지 5번입니다. 스티커 밑에다 동영상을 넣을 것이므로 스티커 밑에 커서 한번 찍어 놓고 시작하죠. 글쓰기 도구에 하나, 둘, 세 번째 동영상 있어요. 동영상을 클릭.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동영상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행 비디오 동영상 하나 있죠? 선택하셔서 열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영상이 업로드되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자, 이쪽에 보니까 업로드 진행 중이 쭉 진행되고 있죠? 이따가 여기 영상이 올라가면 이쪽에 대표 이미지를 고를 수 있게 뜰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이 제목하고 정보, 태그 편집을 보시면 제목 부분엔 별표가 있고 정보나 태그 편집은 별표가 없죠. 이게 뭐냐면 제목은 필수로 적으셔야 되고 정보랑 태그 편집은 적지 않아도 일단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제목에다가는 미리 제주 함덕 해수욕장이라고 적을게요. 제주 함덕 해수욕장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적으셨다면 예, 이제 떴네요. 여기서 이제 대표 이미지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마음에 드시는 대표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하고 조금 다른 점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대표 이미지가 마음에 드는 게 없을 때 내가 혹시 뭐 미리 캔버스라든지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대표 이미지를 이쁘게 꾸민 게 있다면 그 대표 이미지를 가져다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중에 그냥 고를게요. 그래서 내가 동영상의 대표 이미지가 될 것을 선택을 해주시고 완료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동영상이 들어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동영상은 넣었다고 실행이 되는 건 아니고 이거를 이제 편집창에서 나가면 우리가 눌러서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67페이지 9번인데요. 삽입된 동영상이 현재 잘 보이고 있죠. 그럼 오른쪽 위에 발행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에서는 여행을 떠나요로 카테고리를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태그 편집에다가 제주 엔터 함덕해수욕장 엔터 여행 엔터 이렇게 적고 발행까지 눌러주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예쁘게 발행이 됐고요. 동영상도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플레이가 돼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영상이 있으면 지금처럼 찍어놓은 동영상이 있으면 그냥 올리면 되는데 만약에 동영상이 없는데 내가 가져다 쓰게 된다면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동영상을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위쪽에다가 새 탭을 눌러서 유튜브로 가볼게요. 그리고 여기 검색에다가 검정콩 요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검정콩 요리에 대해서 찾아지겠죠? 자, 이 중에서 블로그에 올리고자 하는 동영상 한 개를 선택할게요. 일단은 두유 만들기 영상 이걸로 고를 건데요. 마음에 드는 영상 한 개를 선택을 해주세요. HR 담당자님, 지금 HR 데이터를 분석할 때 720시간을 멈춰 놓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동영상을 내 블로그에다 담아 놓고 싶다면 이 동영상의 공유 또는 위쪽에 있는 이 주소 표시줄 보이시죠? 여기를 선택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복사를 해주세요. 여기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공유해서 복사를 누르셔도 돼요.
편한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클립보드에 복사가 됐을 거예요. 이제 70페이지 6번 볼게요. 아까 복사한 영상을 내 블로그에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 블로그로 다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내 메뉴에 글쓰기로 가볼게요. 제목에는 검정콩으로 만난 요리하기라고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첫 번째 요리로 유튜브에 검정콩 두유 만들기를 배워본다 라고 적어 볼게요.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위쪽에 링크 눌러주세요. 링크 누르셔서 여기서 링크 주소가 자동으로 이렇게 복사가 돼서 붙여졌을 거예요. 이대로 확인. 네, 그러면 요거보다 아마 좀 더 크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건데 좀 작게 들어갔네요. 그죠? 이게 좀 랜덤인 것 같아요. 모양이 좀 이쁘게 나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위에 걸로 해볼까? 참, 마음에 딱 안 들죠? 아까 요거 링크를 만약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볼게요. 똑같이 뜨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링크를 넣고 발행을 해보면 얘가 이제 발행이 돼서 올라갑니다. 발행을 할 때 카테고리는 건강을 지켜요에다가 넣어볼게요. 건강을 지켜요. 그 다음 태그 편집에 검정콩, 건강, 검정콩 요리, 검정콩 두유 이렇게 넣고 발행까지 하시면 되겠죠? 요거 두유까지 적고 엔터까지 치셔야지 얘까지 그 키워드로 적히는 거예요. 그 다음 발행 해서 이런 식으로 발행해 보시고 눌러서 실제 들어가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재생이 안 되나 했더니 다른 웹사이트에서 재생을 못하게 동영상 소유자가 막아놓은 거였네요. 에이고, 제가 고른 게 하필 막혀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 딴 걸로 일단 하죠. 자, 이걸로 해볼게요. 진짜로 간단하고. 그러면 이 아저씨 걸로 공유, 복사. 아까랑 똑같아요. 저 이거 바꿀 거라서 수정하기. 얘는 지워버리고 여기서 링크. 조금 기다리면 링크에 그 유튜브 주소가 붙여졌고 확인 하고 발행하시면 다시 발행이 되겠죠. 그러면 누르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바로 준TV 유튜브에 존입니다. 있는 오늘요, 게 플레이가 진짜로 돼서 보이는 간단하고. 그런 게 바로 이렇게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기입니다. 여기까지 아마 어렵지 않으셨을 거고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을 잠깐 받고 질문이 없으시다면 숙제를 하나 내드려 볼게요. 저희가 지금은 12시 53분이라 퇴실 가능한 시간인데 일단 숙제는 뭐냐면 저희 73페이지네요. 블로그 글쓰기로 자신이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올려보세요 라는 부분에 예제 내용으로는 수선화 그 시화가 있어요. 수선화 시화를 그대로 해서 한번 올려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진짜로 본인이 좋아하는 시 한 편을 블로그 포스팅에다 올려보셔도 되세요. 그래서 집에서 한번 포스팅 한번 해보시라고 숙제를 간단하게 하나 드려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블로그로 포스팅하는 것들을 배웠으니까 점차적으로 포스팅을 직접 해보셔야 되기도 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걸 좀 더 익혀야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숙제 중에 하나인데 오늘 빠지신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제가 바로 내기가 어려운 숙제라서 아마 18일쯤 나갈 것 같아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13일에는 간단한 뭐 동영상이나 뭐 편집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배우는 걸로 하죠. 왜냐면은 오늘자에 빠지신 분들이 지금 빠지거나 조퇴하신 분들이 3분이나 되다 보니 13일날 바로 블로그 글쓰기를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8일날 일단 블로그 우리가 글 적어보는 거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고 13일에는 보통 이제 동영상 컨텐츠를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듬어 드릴게요. 그래서 준비물이 있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좀 많이 찍어 오시는 게 준비물일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찍어져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다면 그걸로 연습을 하셔도 돼서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없으시면 연습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그냥 길 가시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으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동영상을 찍으실 때는 가급적이면 세로보다는 가로 사진으로 찍어주세요. 길진 않으셔도 돼요. 보통 동영상이 한 1분 내외로 짧게 그렇게 해가지고 뭐 간단하게만 찍어 오시거나 기존에 영상이 있는 것들이 있으면 목요일날 그걸 가지고 간단히 동영상을 만들어 볼 거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숙제 내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